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11월 15일 정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살짝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민우믹 GVM 때문에 그런데요. 뭐 결과론적만 보면은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평상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나아진 모습 같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이 괜찮았어요. 바이오주가 좋아서 오늘 LB가 괜찮았던 면도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오늘은 간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아서 좀 더 바이오주들이 좀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국제 정세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PPI 지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제 GBM 이슈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해소된 느낌이고요. 뭐 우리도 그 전에 좀 살펴봤지만 지금은 유상증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주주 간담회가 있었죠. 오늘은 이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고요. 이 주주 간담회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최고 의사 결정자를 만나볼 일이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튼 회사 최고 의사 결정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전략을 내릴지 엿볼 수 있기에, 그런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주 인수권 매매가 있죠. 신주 인수권 매매는 유증 흥행을 엿볼 수 있기에,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에 중요한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간 진회장 유상증자 참여는요, 오늘 그 간담회 때 얘기를 해줬는데, 최대 주주 및 특간자 포함해서 30%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유상증자 있을 때 증권신고서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배정 주식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약 100만 주, 그리고 청약 예정 수를 보니까 진회장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30만 주 넘게 들어오죠. 그래서 약 30%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특간자 포함해서 약 1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요 방식은 글쎄요, 뭐 내일부터 신주 인수권 매매인데, 방식은 일단 주주한테는 이롭게, 그리고 공매도에게는 최대한 불리한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일정 부분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기왕에 뭐 유중 이야기 한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결국은 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 회장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약 사업을 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자금이 정말 신약 개발하려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진 회장 오늘 이런 표현도 썼어요. 약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자본, 재무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여튼 지금껏 엘레바에 약 5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금을 구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항서가 미리 임상을 했잖아요. 미리 임상을 했기에 LB 같은 경우는 항서가 한 거 좋은 것만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약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래 지분이 이제 26%였는데 이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이번 유중 청약하면은 특간자 포함해서 약 좀 전에 살펴봤지만 약 10% 정도대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기왕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그 간담회 때 그 Q&A 때 꼭 유상증자를 했었어야만 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유상증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유증을 했었어야만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올 봄에 주총 때 그 안건이 12 발행 한도 증액 안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분위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꽤 있을 텐데, 뭐 또 12를 발행하겠다고? 야, 이거 뭐 맨날 리픽식만 하고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것만 빼고 다 찬성하자라는 분위기가 그 당시 때 만연했었죠.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안건 상정을 취소했는데요.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신약 개발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시비 발행한도 늘리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유증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돈이 없어서 임상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그 당시 때 외부에서 LB를 좋게 평가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투자자는 꽤 있었다고 하고요. 여튼 요런 제안 때문에 유증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수 받는 유증에 대해선 일단 부족한 점을 주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밝혔어요. 진 회장도 밝혔지만 좀 사과를 했고, 대신 결국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 이 말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장은 성과를 못 내서 주주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 진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죠. 끝내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 간담회 때 진 회장이 직접 본인은 끝장을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악성 찌라시 뭐 공매도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매번 사실 그렇죠. 매번 이제 끝내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본인 성격이랑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끝장을 보기에 이 어려운 신약 개발을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중간에 에로도 할 수 있었고 또 사온 거 다시 팔고 하면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끝장을 보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진 회장이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길, 이걸 몇 차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끝장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좀 힘들고 비난을 받더라도 빅파마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오늘 주주간담회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진 회장이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올해 성과부터 이야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가남 그리고 선양남성암 성공적인 임상, 그래서 베스트인 퍼스트인 요거를 올해 성과로 꼽았고, 그리고 GBM 데이터 클리닝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고요. 이 GBM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꽤 깊게 그리고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보가 있고요, GBM 있겠고요, 아필리아 있겠고요, 단디의 폐혈증 있겠고요, 항소의 파이로티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카티까지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리보 이후에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FA 인수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했죠. 그래서 관리 종목 위험은 확실히 탈피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FDA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를 합류를 시켰다 라고 꼽았습니다. 참고로 그 위암 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코빙턴, 그래서 위암 말기는 코빙턴이 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경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있어서 뭐 FDA 경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요. 시행착오 최소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임 리밋, 시간 제한을 두었었다. 여러 변수까지 계산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설정했지만 빗나갔다. 신뢰 문제까지 도달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Q&A 때 또 신뢰 상실에 대해서 진 회장이 언급을 합니다. 위암 3, 4차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추가 데이터 확보해야 할 타이밍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어서 항상 시기는 좀 더 여유 있게 두는데
많은 변수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도 일단 이 부분은 모자랐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LB의 가장 큰 고질병,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지연을 꼽을 거예요. 신약 단계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도 지지부진하고요. 공매들한테 먹잇감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시장에서는 자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 사측에서는 애초에 IR 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이미 시간을 넉넉히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주가 느끼기에는 매번 지연인 것 같죠. 뭐 어제 GBM 소식이 대표적이고요. 매번 기대감만 크다가 발표가 없으니 실망이 더 크죠.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위안 말기도 그랬고, 지금 또 그리고 솔직히 GBM도 위안 말기도 몇 년 된 거고, 요 GBM도 솔직히 몇 년 동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뭐 바로 작년에 나누코박스도 그랬고요. 뭐 신약 개발 과정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가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지연에 솔직히 많이 지치지 않는다면 이게 거짓말이겠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회사도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시간 제한은 없을 듯 하고요. 이 얘기는 시간 제한 얘기는 한 4-5차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 낙인 찍히는 게 싫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제대로 된 성과보다는 지연이 많으니까 솔직히 회사도 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급했을 것 같긴 해요. 글쎄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회사도 이번에 GBM 발표를 정말 많이 기대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민용익 대표까지 영상에 나온 듯 하고요. 물론 객관적인 사실, 이번에 발표를 못하는 거에 대한 비난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회사도 제때 발표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그런 게 보여서 좀 쨍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목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응원하다 보니까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고요. 좋은 약, 사람 살리는 약, 분명 얘는 훌륭하고 자질 있고, 그런데 공매들한테 맨날 깨지고 악이 있는 세력한테 깨지고, 얘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뭘 좀 하려고 막 발버둥 쳐보고 있는데 뭐 처음 하는 거여서 뭐 여태까지 그랬던 적도 없고 처음 가는 길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의도한 거랑은 다른 결과가 보이니까 더 쨍한데요. 여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는 좀 안 그랬음 하길 바라겠고, 좀 잘 크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진 회장이 또 곧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요. 한 개의 상품의 한계성을 극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 리스크 관리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법론으로는요, 하나 끝나고 하나 개발하는 직렬형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병렬형 방법으로 하겠다. 이 방법은 과거 삼성전자가 이 방법으로 반도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 비록 비용은 들지만 시간이 적게 걸린다. 속도가 좋다. LB가 글로벌 빅파마 따라가려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보는 요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오프라벨입니다. 오프라벨 허가 범위 외 사용인데요. 신약 승인 받은 적응증이 아닌 다른 적응증에 대해 처방하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퍼스트인 베스트인 받고 나면 리보가 다른 암종에 대해 오프라벨로 처방이 될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리보는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좋고 약가도 낮고 복용의 편의성이 많은데, 대신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적응증에 대해 신약 허가가 필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위암 말기가 아닌 선양 남성암을 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적응증에 대해서 신약 허가가 난다면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설명한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거예요. 다양한 항암제와 병용의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벨 두 번째 병용 임상의 탄력, 요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쉽게 말해서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줄인다면 낙방의 감초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다 기대하는 여튼 요걸 토대로 매년 한 개 정도의 신약이 탄생하는 빅파마로 만들겠다. 내년에는 리보를 처음으로 상용화를 하겠다. 그리고 오프라벨 처방 가능케 하게 그리고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고 이후 3년 내 나머지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하는데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자금이 모여지면 이제 그때 본격적인 R&D를 구축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가행 논평을 보시면요.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매출 전략 시나리오. 오늘 주주 간담회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회사 리보의 매출 전략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리보가 보수적 접근을 한 매출 시나리오인데요. 10%만 점유율만 확보해도 4.5조 매출,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리보 하나만으로 K바이오, 삼바셀트를 초월하는 탑 중에 탑이 되는데 어서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많이 뿌듯할 것 같아요. 그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뭐 쨍하다 뭐 애가 발버둥 치는데 뭐 의도하는 거랑 나쁘게 의도하는 거랑은 반대가 막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 뭐 LB를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잘 투자를 했고 잘 한다면 나중에 이런 회사가 된다면 정말 좀 뿌듯하지 않을까 해서 빨리 이때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Q&A 때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GBM 같은 경우는 일단 플로리다 대학에서 자료는 안 넘어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신경종양학회에서 발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GBM, 이민요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CRO가 아닌 연구자 임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임상 데이터 권한이 플로리다 대학교 그리고 듀크대에 있고요. 또 국가 암센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민요믹이 듀크대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라이센스인 사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대학들도 듀크대도 그렇고 플로리다대도 그렇고 로열티를 받으려면 이들도 이제 상업화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적극적일 걸로. 그래서 조만간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 제조에 대해서는 아마도 LG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약의 제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취소도 되기 때문에 1, 2년은 우리가 잘 아는 파티온에서 한 다음에 그 외에 LG가 이제 차분히 단계를 밟으면서 제조 마진을 획득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조, 생산, 설비, 물류, 마케팅은 이미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안 말기 때 다 준비해 놔서 특별히 문제시 될 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좀 보실 게 그 북미는 마케팅 전략이 직판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능력에 의문이 갖는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리보 장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 부담 비용이 낮다는 거. 그래서 병원 마진도 높기 때문에 진회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가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전환권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물적 분할 있잖아요. 왜 알짜배기를 다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 LB 같은 경우는 뭐 떼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알짜배기만 떼어내는 그런 형태의 물적 분할은 아닐 거다라고 밝혔고요. 다른 형태의 굿섹터를 떼어내는 건 아니다라고는 일단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건 나중에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늦은 시간 여러분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회장도 마지막에 예, 많이 이해해 달라라고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생존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동성은 나중에 저도 한번 언급을 할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높아져서 여튼 기업들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튼 요걸 좀 강조하면서 생존해야 살아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예, 살아서 끝내 좋은 결과, 아까 우리가 주가행 농병에서 봤던 그런 결과를 한번 보길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 주가행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주가행에 이 자료 올려주신 LB 가치님 그리고 너만 아는 세상님, 예, 정말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주신 모든 주가행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늦은 시간 제가 지금 3시 딱 1분 전이네요.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또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